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에는 특히 조심해야 할 질병이 하나 있어요. 바로 뇌졸중입니다. 실제로 2022년 기준으로 뇌졸중 발생 건수가 약 11만 건이나 되거든요. 하루에 300명 정도가 뇌졸중에 걸린다는 얘긴데 더 무서운 건 뇌졸중 환자 중에서 1년 이내에 사망하는 분이 5명 중 1명꼴이라는 겁니다. 치명률이 20%라는 얘기죠. 뇌졸중 환자 중에서 60세 이상이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험해지는 거죠. 그리고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치명률이 조금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뇌혈관 질환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의 72%가 전날까지는 아무 증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갑자기 오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중풍이라고 부른 거예요. 갑자기 벼락 맞듯이 오는 병이라고 해서요. 특히 이런 환절기에는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겨울에 뇌졸중이 많이 생기는 건 실내외 온도차 때문이거든요. 혈관이 갑자기 변한 온도에 적응을 못해서 뇌졸중이 와요. 그런데 여름철에도 위험해요. 온도가 올라가고 우리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땀을 많이 흘리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요. 그러면 혈관이 막히기 쉬워지거든요. 지금 같은 시기가 바로 그런 때예요. 혈관이 살찌면, 즉 동맥경화가 생기면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그래서 오늘은 뇌졸중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얘기거든요. 뇌세포는 혈액 공급이 중단되면 1분마다 수백만 개씩 죽어가요. 그래서 뇌졸중은 시간이 정말 중요한 병이에요. 하지만 미리 알고 예방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병이기도 해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시길 바라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 유튜브마다 달라서 제가 아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뇌졸중에는 5가지 주요 전조 증상이 있어요. 이걸 기억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한쪽 팔다리 마비예요.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져요. 예를 들어서 양손을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그런데 한쪽 팔이 자꾸 밑으로 떨어진다면 이건 위험한 신호예요. 아니면 걷다가 한쪽 다리가 자꾸 끌린다면 이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발음 이상이에요. 갑자기 발음이 뭉개지거나 부정확하게 나와요. 간단한 테스트가 있어요. 맘마, 랄라, 가가. 이렇게 발음해보세요. 평소보다 발음이 어눌하거나 혀가 잘 안 돌아간다면 위험해요. 특히 리을 발음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이에요. 그냥 조금 어지러운 게 아니라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은 심한 어지러움이에요. 서 있기도 힘들고 걷기도 힘든 정도의 어지러움 말이에요. 네 번째, 복시나 시야 장애예요. 복시는 물체가 2개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인데 2개로 보이죠? 아니면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시야의 일부가 깜깜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마치 커튼을 친 것처럼 일부가 안 보이는 거예요. 5번째, 안면 마비예요. 얼굴 표정을 지을 때 한쪽이 움직이지 않아요. 간단한 테스트는 웃어보시는 거예요. 평소처럼 웃는데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또는 우 하고 입을 오므려 보세요. 한쪽이 잘 안 움직인다면 위험한 신호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다가 5분, 10분 지나서 귀신같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 괜찮아졌네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게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막혔던 혈관이 잠깐 뚫리면서 일시적으로 증상이 좋아진 거예요. 하지만 이건 경고 신호예요. 앞으로 큰 뇌졸중이 올 수 있다는 몸의 신호거든요. 의학적으로는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해요. 실제로 이런 경고 증상을 겪은 분들 중에서 48시간 이내에 큰 뇌졸중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돼요. 즉시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그럼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시간이 있어요. 뇌경색의 경우에는 증상이 시작된 후 3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야 혈전용 해제라는 특별한 약을 쓸 수 있어요. 이 약은 막힌 혈관에 피떡을 녹여주는 약이거든요. 늦어도 6시간 이내에는 도착해야 다른 특별한 치료를 받을 수 있고요. 뇌출혈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혈압을 조절하고 출혈을 멈춰야 더 큰 손상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뇌졸중 증상이 의심되면 119에 바로 전화하세요. 이상하네, 조금 더 지켜보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족분들도 이런 증상들을 잘 알아두세요. 본인은 증상을 잘 못 느낄 수 있거든요. 특히 발음장애나 안면마비는 다른 사람이 봐야 알기 쉬워요. 이런 증상들은 하나만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함께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나라도 의심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설마 내가 뇌졸중이겠어? 하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특히 오늘 방송 끝까지 들어보시면 뇌졸중에 좋은 과일들과 혹시 뇌졸중에 걸리셨을 때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정말 유용한 정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요. 자, 그럼 이제 뇌졸중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원인을 알아야 예방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중요한 걸 다시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많은 분들이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을 각각 다른 병으로 생각하시거든요. 병원에서도 뇌경색은 괜찮은데 뇌졸중은 무섭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자주 봐요. 하지만 이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이 중풍이라고 부르던 그 병이 바로 지금의 뇌졸중이에요. 한자로는 가운데 중을 쓰지만 뜻은 맞을 중이에요. 우리가 적중한다라고 할 때 그 한자거든요. 갑자기 맞아서 생기는 병이라는 뜻으로 뇌에 문제가 생겨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모든 질환을 통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졸중 안에는 크게 2가지 질환이 있어요. 바로 뇌출혈과 뇌경색이에요. 이 둘을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부르는 거고 현대의학에서는 이 모든 걸 뇌혈관 질환이라고 해요. 이제 뇌졸중의 원인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뇌경색과 뇌출혈로 나뉘는데 각각 원인이 달라요. 먼저 뇌경색 원인부터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동맥경화예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때문에 뇌의 큰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관벽에 쌓인 찌꺼기가 떨어져 나가서 뇌혈관을 막는 거예요. 이 찌꺼기를 우리가 피떡이라고 부르는데 의학 용어로는 혈전이라고 해요. 마치 수도관에 녹이 세울어서 관이 좁아지는 것과 비슷해요. 그 녹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서 다른 곳을 막는 거죠. 2번째로 흔한 건 소혈관 질환이에요. 뇌의 아주 작은 혈관들이 고혈압 등으로 인해 막히는 거예요. 특히 동양인, 그 중에서도 담배 피우시는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요. 담배가 작은 혈관들을 망가뜨리거든요. 3번째는 심장 색전증이에요. 이게 좀 무서운 원인이에요. 심장에 부정맥, 특히 심방세동이라는 병이 있으면 심장에서 피떡이 생겨요. 그 피떡이 혈액을 타고 뇌혈관으로 이동해서 혈관을 막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뇌졸중이 갑작스럽고 크게 발생해서 환자의 장애가 심하게 남을 수 있어요. 전체 뇌경색의 약 10%는 원인을 아예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원인을 찾지 못한 경우가 재발 위험이 낮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제 뇌출혈 원인을 볼까요? 가장 흔한 건 고혈압성 뇌출혈이에요. 높은 혈압 때문에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거예요.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에 계속 압력이 가해지거든요. 마치 호스에 물을 너무 세게 틀면 호스가 터지는 것과 같아요. 2번째는 아밀로이드 혈관병증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혈관에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쌓여서 혈관벽이 약해져요. 그래서 쉽게 터지는 거죠. 이건 나이와 관련이 깊어요. 3번째는 동맥류예요. 뇌혈관의 일부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를 말해요. 이게 터지면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매우 치명적인 뇌출혈이 생겨요. 사망률이 아주 높거든요. 그런데 계절과도 관련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겨울에는 실내외 온도차 때문에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뇌졸중이 많이 생겨요. 특히 따뜻한 실내에서 추운 화장실로 갈 때 조심하셔야 해요. 여름철에는 탈수 때문에 위험해요. 땀을 많이 흘리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혈전이 생기기 쉬워져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같은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크잖아요? 아침에는 춥다가 낮에는 덥고 이런 온도 변화에 혈관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혈관의 탄력이 떨어져서 더 위험해요.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 생활 습관이에요. 흡연은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켜요. 과음도 혈압을 올리고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어요. 운동 부족은 혈액순환을 나쁘게 하고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려요. 식습관도 중요해요. 짠 음식을 많이 드시면 혈압이 올라가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면 혈관에 기름때가 끼어요. 그리고 당분이 많은 음식은 당뇨병을 악화시키죠.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러요. 별다른 증상이 없으면서도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인 검사가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위험 요인들이 겹치면 위험도가 곱하기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고혈압에 당뇨까지 있으면 위험도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다 관리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제 뇌졸중을 미리 발견하고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뇌졸중은 갑자기 오는 병이지만 미리 검사를 통해서 위험 신호를 찾을 수 있거든요. 뇌졸중 검사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기본 건강검진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뇌졸중의 가장 기본적인 위험 인자인 바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겁니다. 혈압 측정은 정말 간단하죠? 그런데 한 번 재는 걸로는 부족해요. 혈압은 하루 종일 계속 변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식사 후, 스트레스 받을 때 모두 달라져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혈압을 재보시는 게 좋아요. 가정용 혈압계는 그리 비싸지 않으니까 하나 장만해 두시길 권해요. 혈당 검사도 중요해요. 공복 혈당뿐만 아니라 당화혈색소도 함께 봐야 해요. 당화혈색소는 지난 2-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거든요.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확인해야 해요.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을 다 봐야 하는데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에 기름때가 끼기 쉬워져요. 두 번째는 심방세동 검사예요. 심방세동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에요. 이게 있으면 심장에서 피떡이 생겨서 뇌로 날아갈 수 있거든요. 심전도 검사로 확인하는데 때로는 24시간 심전도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심방세동이 무서운 이유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본인은 전혀 모르는데 심장에서는 피떡이 만들어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인 심전도 검사가 중요해요. 세 번째는 경동맥 초음파예요. 경동맥은 심장에서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목의 혈관이에요. 이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관벽이 두꺼워져서 동맥경화가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검사로 혈관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뇌 MRI와 MRA예요. MRI로는 뇌 자체의 손상이나 과거의 미세한 뇌경색, 뇌출혈 흔적을 찾아낼 수 있어요. 본인도 모르게 작은 뇌경색이 있었던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MRA는 뇌혈관을 보는 검사예요. 뇌혈관의 협착이나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뇌동맥류를 찾아낼 수 있어요. 자기장을 이용해서 촬영하는 거라 조영제나 방사선 노출 걱정이 없어요. 다섯 번째는 수면 다원 검사예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심한 코골이는 수면 중 산소 부족을 일으켜서 뇌졸중 위험을 높여요. 잠을 자는 동안 호흡, 심박수, 산소 포화도 등을 측정하는 검사거든요. 코골이를 단순히 시끄럽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 코를 골다가 갑자기 조용해지고 다시 큰 소리로 숨을 쉬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수면 무호흡증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런 검사들을 언제,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할까요? 60세 이상이시라면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기본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은 특히 3에서 6개월마다 확인하시고요. 경동맥 초음파나 뇌 MRI 같은 정밀 검사는 2, 3년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해요. 다만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이 있으시다면 더 자주 받으시는 게 좋겠죠.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얘기를 해드릴게요. 뇌졸중에 좋은 과일들이에요. 지금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니까 이 계절에 드시기 좋은 과일들로 골라봤어요. 첫 번째는 블루베리예요. 이 작은 열매가 정말 대단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뇌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줘요. 또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개선해서 혈압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인지 기능 유지와 치매, 뇌졸중 위험 감소에도 도움이 돼요. 블루베리에는 비타민C, 비타민 K, 망간도 풍부하고요. 블루베리는 생으로 드셔도 좋고 요구르트에 넣어 드셔도 좋아요.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소가 거의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계절에 상관없이 드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사과예요. 하루 한 개 사과는 의사를 멀리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요. 이게 혈중 콜레스테롤과 당분 흡수를 억제해줘요. 또 퀘르세틴이라는 성분도 있는데 이게 항겸, 항산화 작용을 해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요. 쉽게 말해서 피가 뭉치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혈전 예방에 도움이 돼요. 사과의 칼륨은 혈압 조절에도 기여해요. 사과는 정말 심뇌 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입증된 과일이에요. 껍질째 드시는 게 더 좋은데 농약이 걱정되시면 깨끗이 씻어서 드세요. 세 번째는 감이에요. 지금 막 제철이 시작되는 과일이죠. 감에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을 억제해서 동맥경화를 예방해줘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도 풍부해서 항산화 작용을 하고 혈관벽 손상을 방지해줘요. 칼륨도 많이 들어있어서 고혈압 억제에도 도움이 돼요. 그런데 감을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떫은 감을 너무 많이 드시면 변비가 생길 수 있거든요. 하루에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해요. 홍시나 단감은 떫은 맛이 적어서 더 드시기 좋아요. 네 번째는 배예요. 배는 수분이 85% 이상이어서 혈액 점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혈액이 끈적끈적한 걸 묽게 해줘서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거죠. 배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항산화 및 항겸 작용을 해서 뇌혈관 염증을 완화시켜줘요. 칼륨도 풍부해서 혈압 조절과 심혈관 안정화에 도움이 돼요. 특히 배는 소화가 잘 되고 노인분들에게 부담이 적어요. 목이 마를 때 드시면 갈증 해소에도 좋고요. 수용성 식이섬유도 많아서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그 밖에도 집에 있으시면 좋은 과일들이 있어요. 오렌지 같은 감귤류에는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좋아요. 바나나는 칼륨이 많아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고요. 포대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혈관을 보호해줘요. 복숭아와 키위도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돼요. 그럼 이런 과일들을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하루에 두세 가지 과일을 번갈아 가면서 드시면 좋아요. 총량은 하루에 200에서 300g 정도가 적당해요. 아침에 사과 반 개, 점심 후에 배 몇 조각, 저녁에 블루베리 한 줌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드시면 돼요.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거든요. 과일 주스보다는 생과일을 드시는 게 좋아요.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많이 없어지고 당분만 농축돼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당뇨병이 있으시다면 과일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해요. 과일도 당분이 들어있으니까요. 의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양을 정하시는 게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일만으로는 뇌졸중을 완전히 예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과일은 전체적인 건강한 식단의 일부예요. 규칙적인 운동, 금연, 절주,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 해야 진정한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과일들을 꾸준히 드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으니까 일석이조죠. 특히 지금 같은 환절기에는 더욱 신경 써서 드시길 바라요. 이제 혹시 뇌졸중에 걸리셨을 때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뇌졸중은 갑자기 오는 병이라 의료비 부담이 클 수 있거든요. 미리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로 알아두실 건 산정특례 제도예요. 뇌졸중에 걸리시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거든요. 뇌졸중이 발병하고 24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하시면 병원에서 의사가 직접 산정특례를 등록해줘요. 환자나 가족분이 따로 신청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병원에서 자동으로 처리해주거든요. 다만 입원 중에 병원 관계자에게 산정특례 등록이 제대로 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뇌졸중 치료비의 본인 부담률이 크게 줄어들어요. 보통 30% 정도 내야 하는데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5% 정도만 내시면 돼요. 이게 5년간 적용되거든요. 두 번째는 장기요양 등급 신청이에요. 이건 가족분이 직접 신청하셔야 해요. 뇌졸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가서 신청하시거나 전화로 1577-1000번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로도 바로 접수가 가능해요. 공단 직원이 집에 방문해서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등급을 매겨줘요. 등급이 나오면 요양보호사 서비스, 데이케어 센터 이용, 복지용구 대여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본인 부담금이 15에서 20% 정도예요. 세 번째는 장애 등급 신청이에요. 뇌졸중으로 인한 뇌병변 장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이건 발병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6개월 정도는 회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동주민센터, 즉 동사무소에 가서 장애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의사의 진단서와 검사 결과지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장애 등급이 나오면 각종 세금 혜택, 교통비 할인,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의료비 지원 제도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병원 자체 지원부터 알아보세요. 입원한 병원 사회복지사에게 우리 병원에 의료비 지원이 있나요? 하고 물어보시면 안내해줘요. 병원마다 다르거든요. 지자체 긴급 의료비 지원도 있어요. 갑자기 큰 의료비가 들었을 때 거주지 동사무소에 문의해보세요. 생활 형편을 보고 도와주는 제도예요.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지만 급작스러운 의료비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중요해요. 의료비가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으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공단 지사에 직접 신청하시거나 병원 사회복지사가 대신 신청해 줄 수도 있어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핵심 창구가 세 곳이에요. 병원 사회복지사, 동사무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에요. 병원 사회복지사는 산정특례와 병원 자체 지원을, 동사무소는 장애 등급과 지자체 긴급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등급과 재난적 의료비를 담당해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아요. 진단서, 의무기록지,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통장사본 같은 것들이에요. 서류가 복잡해 보이지만 각 기관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제도들을 이용하시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국가에서 만든 정당한 제도예요. 평생 세금 내고 건강보험료 내신 분들이 어려울 때 도움받는 거는 당연한 권리거든요. 신청이 복잡하거나 어려우시면 가족분들이나 주변에서 도움을 받으세요. 병원 사회복지사들은 이런 일이 전문이니까 언제든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마지막으로 이런 지원 제도들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새로운 제도가 생기거나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최신 정보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뇌졸중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미리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병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뇌졸중의 5가지 전조 증상 기억하시죠? 한쪽 마비, 발음장애, 어지러움, 시야장애, 안면마비. 이 중 하나라도 갑자기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잘 관리하시고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블루베리, 사과, 감, 배 같은 좋은 과일들도 꾸준히 드시고요. 무엇보다 정기적인 검사를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60세 이상이시라면 1년에 한 번은 꼭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혈압과 혈당은 더 자주 확인해 보세요. 혹시 뇌졸중에 걸리시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의학기술이 많이 발전했고 다양한 지원 제도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유용한 건강 정보들을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거든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